두근이 영상툰. 그럼 다음 주말에 신혼여행 마치고 오는 거야? 그렇대. 원래 돌아오면 사돈댁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우리 집 오는 거야. 그렇구나. 뭔가 귀찮네. 오면 오빠네한테도 신경 써야 하잖아. 굳이 우리가 뭐 해주고 해야 할 건 없지? 그래도 며느리가 처음 오는 날인데 밥상이라도 좀 근사하게 차려야 하지 않을까? 그날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 아휴, 알았어. 내가 안 거들면 엄마 혼자서 하루 종일 요리하고 있을 거잖아. 주말이면 나도 어차피 쉬는 날이고 도와줄게. 그래, 고맙다. 시간 날 때 같이 장 보러 가자. 오빠가 결혼했어요. 새언니와는 직장 동료였다고 하더군요. 저랑은 결혼 전에 가족끼리 밥 한번 같이 먹은 게 전부고 결혼식 때는 정신도 없어 솔직히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를 만큼 남과 같은 사이였는데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건 확실히 전달드려야죠. 그래야 앞으로 저희 금전 계획이나 자식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얼마나 쓸지 전혀 모르는데 벌써 유산을 어떻게 산정하겠니? 구체적인 금액까진 아니더라도 대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결혼하는데 보태주신 것도 처음부터 정해놓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유산이라는 건 죽고 나서 주는 거잖니. 나도 우리 남편도 아직 건강한데 벌써부터 유산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뭐 당연히 말씀드린다고 바로 알려주실 수는 없겠죠. 찬찬히 생각해보시고 말씀해주세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안 좋은 일도 없는데 벌써부터 대비를 하라는 게 영 씁쓸하구나. 사람 일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든 알아두면 좋죠. 아니면 글로 미리 써두시거나 하면 더 정확하고요. 오빠네가 돌아가고 엄마는 내가 세상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유산을 이야기하라느니 유서를 쓰라느니 차라리 죽으라고 물 떠놓고 빌지 저런 거 며느리라고 하시며 방에서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도 정말 불같이 화가 났죠. 엄마는 며느리 들어온다고 오기 3일 전부터 맛있는 거 해줄 생각에 저랑 밤늦게까지 부엌을 오갔는데 그 며느리는 신혼여행 끝나고 오자마자 유산을 이야기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마음먹은 저는 결국 그날 저녁 오빠네 신혼집에 쳐들어갔어요. 아니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멀쩡하신 부모님더러 유산을 정하라니. 왜요? 말 못할 건 뭐예요? 어허, 그래요? 그럼 언니네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얼마 받을지 다 정해서 우리 오빠가 알고 있겠네요? 말해봐. 저 집에선 죽으면 유산 얼마나 준대? 어? 아니, 아직 이야기 안 해봤는데. 이것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멍청한 놈아. 데려와도 무슨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걸 데려와서 지금 엄마 집에서 펑펑 울다가 몸져 누우신 건 알아? 뭐? 엄마가 아프시다고? 그래. 저 인간이 엄마 보고 사람 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리면서 당장 죽을지도 모르니까 유산을 정하라느니 심지어 유서를 미리 쓰란 식으로 말하는데 병이 안 나겠어? 내가 언제 유서 쓰라 그랬어요? 죽을 때를 대비해서 글로 남겨놓으라는 말이 유서 쓰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문제지 언니가 왈가왈부 할 건 아니잖아요. 네 참. 살다 결혼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시부모한테 유서 쓰라는 인간은 듣도 보도 못했네. 아니 앞으로 돈 계획을 좀 확실하게 세우게 알려달라고 한 걸 가지고. 그럼 확실하게 계획 잡게 당신 집도 가봅시다. 당장 앞장서. 내 그쪽 부모님 만나 우리 오빠한테 유산 얼마나 물려줄 건지 지금 유서 쓰라고 말하러 갈 테니까 어디 그 말 듣고도
하하호호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신혼집에서 두 사람을 말로 찍어 누르고 진짜 새언니네 친정에 쳐들어가 있는 그대로 냅다 질러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집 엄마가 정말 글자 그대로 새파랗게 질려서는 야, 이 미친놈아! 뚫린 주둥아리라고 구분도 없이 짓거리고 있냐? 못 산다 진짜. 사돈들 부끄러워서 이제 어떡하냐? 하시며 새언니 등짝을 몇 대나 때리시더군요. 그 이후로는 엄마 앞에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다 됐으니까 변호사님 연락해서 모셔와 줄래? 알았어. 근데 오빠는 괜찮은 거야? 어차피 병원에서도 준비하는 게 좋다 그러고 마무리를 해놔야 나도 신경을 안 쓰지. 그럼 잠깐 나가서 전화하고 올게. 쉬고 있어. 저희 오빠는 아직 젊은데도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결국에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병사하게 됐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없으니 제가 아가씨와는 남남이잖아요.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오빠 장례가 끝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새 결혼을 한다고요? 뭐 어때요? 이미 남편도 떠나고 없는데. 아직 한 달 됐다고요. 무슨 결혼식 준비가 끝났고 청첩장을 돌려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오빠가 병원에 있을 때부터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뭐 어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뭐라고요? 그 말은 오빠가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부끄러워해야 하죠? 남편은 병으로 죽게 생겼고 그가 떠나도 난 살아야 하잖아요. 새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언니가 지금부터 사람을 만나서 새 결혼하겠다면 내가 뭐라 하겠어요? 오빠가 살아있을 때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거잖아요. 아, 이미 끝난 일 그만 떠들고 내 집에 있는 아가씨 물건들이나 자취방으로 가져가요. 언니 집이요? 집이 원래 오빠 거고 이젠 오빠가 죽었으니 당연히 아내인 내 집이죠. 가져가면서 오빠 물건들도 다 가져나가요. 내 집은 앞으로 신혼집이 될 거니까 오빠 물건들은 없는 게 더 좋아요. 아주 막 나가네요.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준 집인데 그걸 당연하게 가지겠다? 내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보면 어떡할 건데요? 법적으로도 내가 갖는 게 맞을걸요?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오빠가 병원에서 시한부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람 펴서 다른 사람과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던 새언니는 마지막으로 오빠의 집까지 자기가 집어삼킬 계획이었어요. 이건 뭐야? 편지? 하루는 새언니에게 죽은 오빠 이름으로 편지가 한 통 전달됐어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에는 내가 이미 없겠지. 하나부터 10까지 잘 알아두라고 편지를 남겼다. 아이고, 별 영화 같은 짓 다 하네. 네가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건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잘 속였다고 생각했냐? 어? 알고 있었다고? 뭐 그래서? 네가 알면 어떡할 건데? 이미 죽고 없는데. 그래서 우리 혼인신고서를 처음부터 구청에 올리지 않았지. 즉, 너하고 나는 부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뭐라고? 네가 주민센터에 서류 한 장만 떼봤어도 알았겠지만 내가 이걸 쓰고 있을 때까지도 물어보지 않는 걸 보면 넌 지금 이 편지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됐겠지? 그래서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너는 내 사망보험금부터 재산, 즉 그 어느 것도 못 받아. 왜? 너랑 나는 법적으로 남이니까. 그것들은 모두 내 동생 여주에게 가게 될 거야. 여주가 온정을 베풀어 월세 받고 내 집에 살게 해주든 아니면 나가라고 이야기하든 시키는 대로 해.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 결혼식도 하고 부부로 몇 년을 살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몇 글자 써놓은 걸로 내가 겁먹을 줄 알아? 안결혼 씨 맞으십니까? 돌아가신 나오빠 씨 변호사입니다. 남편분 유서에 관해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제가 거기로 가야 하나요? 딱히 오실 건 없고 남편분이 종이 한 장 몇 글자 써서 남겨두셨는데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세요. 바람 피운 너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삶이 고통이길. 그놈과도 꼭 비참한 최후 맞이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쓰여있네요.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여주 너가 준비해야 할 것들 신경 쓰고 있어. 집 같은 거 네 명의로 돌려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하니까. 아빠는 어떻게든 나을 생각만 해. 의사도 못 고친다는 걸 뭐 어떻게 해. 그냥 아빠는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고 네가 어떻게 해나갈지를 정해야지. 왜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까지 아파도 잘 버텨왔잖아. 뭐든 방법을 찾아야지.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 아빠 신경 쓰지 말고 해야 할 서류 정리 같은 게 있으면 가져와.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여주 네가 돈 많은 부자가 됐고 거기다 남편까지 좋은 사람 만나서 아빠는 걱정이 없다. 아빠가 난치병으로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병이 심해지기 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제가 아빠 노후 자금도 할 겸 아빠 이름으로 집을 사드렸었던 걸 신경 쓰고 계시더군요. 그런 거야 처음 살 때부터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해놔서 신경 쓸 게 없는데 말이죠. 치료를 위해 큰돈을 쓰고 백방으로 찾아다녔으나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여주 너 바쁘니? 시간 날 때 얼굴 좀 보자. 언니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빠 돌아가셨다고 연락했을 때도 바빠서 장례식조차 안 왔잖아. 아,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시간이 나거든. 그런 김에 너랑 할 이야기도 좀 있고. 할 이야기? 굳이 만나서 해야 해? 그냥 지금 해. 전화로 하긴 좀 그렇지. 아빠 이야기도 좀 해야 할 거고. 아빠 이야기를 언니가 할 게 뭐 있어? 엄마 아빠 이혼하고 언니는 20년 동안 아빠 한 번도 안 봤잖아.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화를 냈으니까 그랬지. 난 아빠가 무서워서 얼굴 보기도 싫었어. 난 하나도 기억 안 나. 고작 12살 때 일이라. 거기다 엄마도 언니도 어릴 때부터 내가 찾아가도 다들 자기 할 일 하느라 바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얼굴 안 보고 지냈고. 근데 갑자기 아빠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이야기가 있지 않아? 아버지 아프시다고 병원 한 번만 찾아달라고 몇 번을 연락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돌아가셨으니 장례식 오라는 연락도 무시하던 사람이 할 이야기가 남았다고? 아빠 이름으로 아파트 큰 거 해드렸다며? 살 땐 네가 샀을지 몰라도 아빠 건데 나도 자식이잖아. 미친. 우리 쪽이랑은 말도 안 섞은 사람이 우리 집 경제 사정은 빠삭하네. 미친 소리 할 거면 끊어. 와, 이게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심지어 투병 생활을 5년 이상 하시며 돌아가시기 전 병원 침대에서까지 큰딸 건강하게 잘 커서 다행이야 라는 잠꼬대까지 할 정도로 언니를 보고 싶어 하실 때마저 들은 척도 안 하던 인간이 돌아가시자 아빠 명의로 사둔 아파트가 탐나서 연락한 거죠. 왜 왔어? 내가 그쪽하고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야, 나도 엄연한 상속자잖아. 너 혼자 내일은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빠 아파트라는 재산 형성에 뭘 얼마나 기여하셨는데요? 뭐? 물려받는데 그런 걸 왜 따져? 언니는 양심이라는 게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야? 양심이 뭐 돈 벌어주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아파트는 어떻게 나눌 건데? 뭘 나눠? 지금처럼 세입자 받아서 살게 하다가 나이 들면 내가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다 먹겠다는 거 아니야? 야, 그럼 반절만큼은 돈으로 보내. 너 어차피 거기 말고도 집도 여러 채 있다며. 삼촌이 다 이야기해줬어. 미쳤네 진짜. 네가 아빠 살아계실 때 만나서 얼굴만 한번 봤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화나진 않겠다. 아빠는 무서워서 싫었다니까?
그런 것보다 안 팔 거면 돈으로 보내라니까. 아, 언니 너 요즘 엄마하고도 안 만나지? 이제 보니 아주 선명하네. 아빠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가 잘못해서 이혼했나 보네. 자식이 어떻게 컸는지를 보면 딱 알겠잖아. 짐승 같은 놈. 개소리 계속할 거면 당장 꺼져. 아, 쓸데없는 소리 때려치우고. 아, 어떻게 할 거냐고. 미친놈. 내가 사서 아빠한테 준다는 양도세 납부 영수증, 실제로 내가 관리했다는 증거가 되는 여러 가지 계약서, 아빠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증여세 납부하고 물려준다는 법원 공증받은 유서, 이렇게나 서류들이 많은데 이걸 네가 뺏어가겠다고? 이 아파트는 아빠 노후를 위해서 샀고 아픈 동안 월세 받아서 병원비에 오던 아빠를 위한 건데 네가 아빠한테 뭘 했다고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 말아야? 나한테서 뺏으려면 변호사 대동해서 법정 싸움 걸어봐. 돈만 수백만 원 날리고 아무것도 못 얻게 아주 거지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자꾸 스토커처럼 쫓아와서 돈 내놓으라 그러는 걸 남편에게 진상을 이야기했더니 경호업체에 연락해서 경호원분들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분들 손에 몇 번 제지를 당하자 그제야 포기하고 그만 찾아오더군요.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5살 어린 아들과 저만 덩그러니 남겨졌죠. 그때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신우가 언니도 힘들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식 잃은 부모보다 힘들겠어요. 그러니 괜한 돈 욕심 내지 말고 오빠 보험금은 우리 부모님 드려요. 지나서 생각했을 때는 저런 신우의 가스라이팅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지만 그때 당시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러자고 했었죠. 결국 남편이 아이를 위해서 들어둔 사망보험금을 시댁에서 다 가져갔어요. 몇 년이 지났을 때 신우가 낼름 다 집어삼켰다는 걸 알게 됐죠. 돈이 아까웠지만 그것보다 신우와의 연을 그 정도에서 끊고 지내게 된 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차피 빚이 있던 것도 아니고 아이와 저 둘이 생활할 만큼은 수입도 있고 남편과 저축도 착실히 했었기 때문에 넘어갈 만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아이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시댁에 찾아가면 아이고 우리 아가 아범하고 똑같이 생겼네 하고 들어가서 우신다고 시어머니께서 직접 마음 아프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 아이가 저학년일 때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애 혼자 붕 떠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시댁에서의 반응이 저런 식이니 잠시 맡기지도 못하고 결국 친정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쯤엔 친정의 도움 없이도 둘이 잘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한날은 10년 넘게 전화 한 통 없던 신우가 전화가 와서 언니 바빠요? 통화 되죠? 아가씨? 네, 무슨 일이세요? 지금 저희 엄마 아빠 두 분 다 요양원에 계시는 거 알죠? 한 달에 그것만 돈이 80만 원이나 나가요. 요양원요? 저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꽤 됐어요. 그 때문에 새들어 살던 집도 빼고 그걸로 요양원 치료비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꼬망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쪽 집에서도 병원비를 좀 보태야 하지 않겠어요? 한 분씩 병원비 내는 걸로 합시다. 병원비 말이죠. 일단 통장 좀 열어보고 생각 정리해서 연락드릴게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땀남도 아니고 꼬망이 친족이잖아요. 일단 알겠으니까 나중에 연락합시다. 저는 일 들어가 봐야 해요. 그러고 끊었어요. 이전에 남편의 사망보험금 사건을 통해 신우에 대해 반감도 크게 가지게 됐지만 그것만큼이나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건 신우같이 강하게 밀어붙이며 말하는 타입과 상의할 땐 절대 그 자리에서 덜컥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엄청 손해가 되는 일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하길 서슴지 않는 사람이라 혼자서 차분히 꼼꼼하게 저 사람 말이 적절한가 숙고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혼자 찬찬히 생각을 정리하고 있으니 아들이 엄마 뭐해? 하며 찾아와 털어놨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그분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보고 얼굴도 못 봤는데 병원비를 내라고? 엄마 혼자 나 키우는데
양육비는 한 푼이라도 주고 그런 소리 한대? 똑 부러진 우리 아들. 절대 돈 보내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언제 돈 보내줄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이런 불효막심한 애가 뭐 보고 배우겠어요? 우리 애는 보내지 말라고 하던걸요? 상식적으로 말해봅시다. 오빠 보험금을 다 챙겨갔잖아요. 왜 넘겼다고 생각해요? 오빠가 살아서 챙겨드렸을 부모님 못 챙겨드리게 됐으니 그 돈으로 부모님 노후에 챙겨드리라고 아가씨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런 오빠 목숨값 받아서 어디다 쓰셨길래 아직 학생인 우리 아들 보고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두세 번 얼굴 마주한 게 전부인 조부모 봉양을 하라는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모신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책가방 하나 선물해준 적 없지 않아요? 그리고 나 혼자서 키우느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어린애 혼자 집에 있던 일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 하루를 맡아주러 오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은 홀로 애 키우는 제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셨길래 도와달라고 찾아오신 거죠? 앞으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야 하는데 등록금 할 돈이나 먼저 좀 거들어주세요. 설마 본인들 손자가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도 포기하길 바라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아,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같은 소리니까 계속하죠. 본인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당신 오빠가 죽으면서 다 하고 갔으니까 그 오빠 목숨값으로 어떻게든 해결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연락하는 일 없도록 하죠. 저쪽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차분하게 할 이야기 다 해버리고 나자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 뒤로도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고 결국엔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어차피 전화번호를 안 바꿔서 전화나 가능했던 거지 지금 우리가 어디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남남으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올 방법도 없거든요. 혼자서 노부모님 요양원 비용, 병원 다니면 치료비와 간병비 등등 알아서 하려면 골치 아프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렇겠다고 오빠 사망보험금을 털어갔으면 알아서 책임을 다하겠죠.